자, 3번 인간 발달의 유용성과 사회복지 실천의 기여. 그러니까 유용성과 사회복지 실천의 기여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 발달의 단계에 대해서 알므로써 인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 건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을 이제 알았죠. 영아기 때 뭐하고 아동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발달 단계를 몰랐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거예요? 우리가 2단계, 당연히 2단계는 이런 행동들을 해.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이 반항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욕구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특정 발달 단계가 있겠죠. 우리 아동기, 유아기 이렇게 있는 것들처럼 나타나는 특징의 발달 요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 때는 이렇구나, 아동기 때는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들, 변화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상승적 곡선과 하향적 곡선 모두 인간 발달이라고 했는데, 요걸 모르면 뭐예요? 인간 발달을 청소년기에 끝나는 발달로 본 프로이드와 같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단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중년기 때 무슨 문제, 노년기 때 무슨 문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발달 단계를 이해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전 단계 발달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얘가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이 아이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이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을 이해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개인적인 발달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왜? 개인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발달상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발달 과정에 나타낸 문제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얘가 영아기 때, 이 아이가 유아기 때, 아동기 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생활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어 준거틀을 제공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한다. 그렇죠. 왜?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일어나는 발달 단계에 대한 생활 주기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생활 순서대로 놓고 거기에 대한 준거틀을 제공해 준다. 영아기 땐 뭐가 나온다. 유아기 때는, 아동기 때는, 청소년기 때는, 청년기 때는, 중년기 때는, 노년기 때는 뭐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들은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왜 그랬냐면 신체적, 이때는 좀 더 일어날 수 있구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심정 문제는 이랬구나. 사회적 요인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신체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런 성격이 나타날 수 있었던 사회적 요인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렇죠. 왜? 발달 단계상의 특징들이 다 나와잖아. 학자들이 이 발달 단계는 요걸 할 거야. 이 발달 단계는 이게 나타난다. 라고 이제 모두 다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놓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연령층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오해가 되게 하지만 알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발달 단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 요인들, 이런 문제가 왜 생기고 이런 욕구가 왜 생기는지 발달 단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2번 클라이언트의 사회 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자, 생물학적, 이게 뭐 유전이죠. 자, 환경과 유전,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두 다 똑같다고 했죠. 환경이 더 중요하다, 유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못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처럼 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이 내용은 틀린 거죠.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환경과 유전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모두 중요합니다. 3번 클라이언트가 파악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관한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어때요? 아, 아동기 때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노년기 때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청소년기엔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발달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4번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방금도 이야기한 발달 단계 특징들, 발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욕구들 이런 거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5번 사회복지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노년기, 나는 아직 노년기가 되지 않았기에 잘 몰라. 이렇지만 어때요? 이론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아닙니다. 환경과 유전은 모두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모두 중요합니다. 자,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의 판단 기준이 된다. 자, 판단 기준이 된다. 그 적응과 부적응. 왜 그러면 발달 단계에 뭐라고 했어요? 발달 단계에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다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럼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개인의 적응, 부적응,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연령 계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자, 모든 연령 계층이래요. 계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발달 단계,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든 연령층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아, 노년기는 내가 노년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노년기 특징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모든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자, 3번.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와 안정 요인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사람의 생애 주기는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 변화가 되고 이걸 안정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 당연한 거야. 이 아이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와 변화 이런 것들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을 분절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자, 분절이 뭔가요? 분절. 분절이란 건 파생적인 거죠. 이렇게 편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로 이해한다는. 그렇지 않죠. 발달 단계의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을 같이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지 이 분절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신체는 따로, 심리 따로, 사회적 기능 따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 모두 그냥 합쳐서 인간에 대한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건 4번이네요. 자, 5번.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의 기반을 제공한다. 그렇죠? 발달 단계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틀린 거니까 4번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단계를 이해하고 있어서 얼마나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 그 내용들을 다 보진 않은 내용이에요. 이게 학자들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이거 이제 실천에 대한 이렇게 미친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니까 학자들에 대한 내용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피아제는 아동의 과학적, 수리적, 추리 과정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이야기한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나중에 이 피아제는 감전구형이에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이제 4단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 조작기 이제 형식적 조작기 들어오면서 형식적 조작기 들어오면은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수리적 추리 과정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 단계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이론들로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 것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발달 이론이잖아요. 발달. 자, 발달 이론입니다. 자, 발달을 이제 요거 이제 좀 알고 있었는데 발달 단계를 이야기했던 학자가 4명이에요. 자, 프로이드, 에릭슨, 융, 피아제. 요 4명의 학자만 발달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자들은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가 아니고 우리 프로이드가 분석학자라고 얘기해요. 정신분석학자. 그래서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안나 프로이드, 에릭슨, 융, 아들러 이렇게 해서 이 5명이 프로이드 학파입니다. 프로이드 학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프로이드, 안나 프로이드, 에릭슨, 융, 아들러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프로이드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심리내적 갈등이 무의식적 동기에 비롯된다라고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자, 프로이드의 가장 중요한 거, 뭐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하겠지만 프로이드의 가장 중요한 건 무의식이에요. 자, 무의식이 중요하고 이 무의식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정론적 성격들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린 시기가 기억나진 않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이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모두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경험한 게 무의식 속에 다 있어서 그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무의식적 동기에서 모두 인식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성인기나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면 발달 단계에 있었던 어떠한 문제가 성인기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번 에릭스는 클라이언트 생애 주기를 실천 개입 지표를 제시해 주었다. 우리가 이제 에릭슨이 8단계로 이야기합니다.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동기 때 무엇을 해야 된다. 노년기 때 무엇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모두 이야기했던 학자가 이 에릭슨입니다. 그래서 실천 개입 지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학자가 에릭슨입니다. 4번 스키너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자, 우리 스키너는 우리 이제 조작적 조건화예요.
조작적 조건화. 즉 뭐냐면 인간을 환경을 조작시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 스키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적 조건화는 뭐냐면 타행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이 스키너인데, 자, 모방학습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반두라입니다. 반두라. 이 모방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동,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이제 이 모방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방학습에 이야기한 것은 반두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틀린 거니까 4번이네요. 자, 매슬로우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자, 우리 이제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욕구가 있었죠. 욕구 위계 단계잖아요. 욕구 위계 단계를 이야기했던 학자가 메슬로우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뭐 안전, 자, 사랑과 소속, 존경, 자아실현.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욕구가 이제 어떤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뭔지 이런 것들처럼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이론이 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 왜 그러냐면 학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대입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행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유형들이 이제 있는데, 어떠한 학자 한 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 학자를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